자, 12장에 예비 전원 설비로 갑니다. 예비 전원 뭡니까? 주 전원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되겠죠. 즉,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됐을 때 비상 전원 또 예비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상 발전기 부대 시설, 이거 자가 발전 설비를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비 전원에는 자가 발전기가 있겠죠.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 UPS가 있습니다. UPS는 이제 축전지를 이용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중요한 시설들 있죠. 특히 뭐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자가 발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설비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 보는데 앞에서 우리 이거 살펴봤죠. ALTS와 ATS. ALTS는 그렇게 두 개의 우리가 2회선으로 전원을 공급받는데 주 회선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다가 이것이 정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우리가 전원으로 이렇게 개폐하는 스위치, 이것을 우리가 ALTS, 그래서 오토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원이 있을 때, 주 전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전원이 아니라 이제 비상 자가 발전기 쪽으로 개폐해서 이쪽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스위치를 얘는 ATS라고 하죠. 얘는 ALTS고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있었죠. 이거는 예비 발전기와 수전선로를 전환하는, 얘는 자동 전환 개폐기, 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회선을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발전기로 바꾸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예비 전원 설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뒤에 나올 이제 UPS까지 더해져서 예비 전원 설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가 발전 설비의 이제 출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발전기의 출력,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우리가 용량 이거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하 입력에다가 부하의 입력의 총계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자는 거죠. 그리고 역률로 나눠줍니다. 수용률은 곱하고 역률로 나누고 뭐 그 얘기죠. 그래서 단순 부하일 경우에 전부하 정상 운전 시의 소요 입력에 의한 용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발전기를 우리가 써야 될지, 어느 정도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를 써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하 입력의 총계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역률로 나누어서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하는 뭐 값이 되는 거죠. 뭐 식으로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발전기의 출력을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용량이 큰 부하가 있는 경우, 우리가 전동기를 처음에 시동할 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즉 전동기를 기동할 때에는 큰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큰 부하가 걸린다는 건 뭡니까? 그 순간에 막대한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순간적으로 저하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개폐기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개방하거나 또 엔진이 정지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단순 부하인 경우와는 좀 다르게 발전기의 전격 출력을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때 이런 경우 기동 용량이 큰 부하인 경우에는 허용 전압 강화분의 1-1 거기에 얘는 과도 리액턴스 주어집니다. 거기에 기동 용량 값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곱해서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다음은 이제 발전기에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 이거 여러분들 필기에서부터 역시 무지하게 같이 해왔었죠. 자, 이 발전기를 우리가 병렬 운전한다고 했을 때 갖춰야 될 조건, 그래서 이거 외우기로 했었죠. 크주 위파상, 크기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위상, 그 다음에 파형이 같을 것,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이렇게 병렬 운전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앞에 무진, 유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무효순환 전류, 무효 횡류가 흐르고 진동, 난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요. 또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죠. 위상이 같지 않을 때에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또 파이 같지 않을 때에도 무효순환 전류, 고조파가 흐른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외웠죠. 그렇게 여러분들 꼭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전기와 부하 사이에 그러면 설치하는 기기가 뭐가 있느냐? 뭐 당연한 겁니다. 개폐기.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각 극에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고요. 화전류 차단기 역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각 극에 설치하고 전압계, 전류계 상에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선에 전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요거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발전기실 위치를 선정할 때 역시 고려해야 될 사항. 자, 엔진의 기초는 건물의 기초와는 관계없는 장소로 해야 되고요. 발전기의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면적, 그 다음에 층고, 높이를 확보하라 그 얘기죠. 급배기가 잘 되기는 거죠. 급배기 이거는 공기가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잘 되는 장소 그 얘기죠. 또 엔진 및 배기관의 소음, 진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장소일 것, 이런 것들이 발전기 위치를 선정할 때의 사항이고요.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 시설해야 될 것. 기본적으로 이제 상용 전원하고 예비 전원은 동시에 운전되면 안 되겠죠. 상용 전원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또 그때 상용 전원이 끊겼을 때는 예비 전원으로 돌아가야지 동시에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이제 병렬 운전이니까 그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요거 인터럭 요거 여러분들 뭐 빈칸에 고기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럭은 뭐 서로 그렇죠. 하나가 동작을 하면 다른 것은 동작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터럭이죠. 시설해야 되고 전환 개폐기를 역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본 대로 여기 2회선의 수전에서 서로 스위칭을 할 때에는 ALTS 그리고 발전기와 예비 발전기와 수전 선로를 전환할 때에는 자동 전환 개폐기, 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의 차이점도 있었죠. 자, 발전기실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요. 또 발전기 부속 설비의 높이,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죠. 유지 보수와 부속 설비의 역시 높이나 설치 위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장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입력과 이제 출력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정육이죠. 정육이 AC를 지금 DC로 바꾸고요. 여기 인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이제 DC를 AC로 바꾸어서 사실상 안정적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전압과 주파수를 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렇게 변환하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정전에 대비해서 이 사이에 이제 축전지죠. 배터리를 둬서 평상시에는 지금 이 AC로 이렇게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면서도 좀 축전지를 이렇게 충전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전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축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전원을 공급하는 그 구성이 지금 UPS의 구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거죠. 여기 정류기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는 정류 장치에 의해서 변환된 직류 전력을 저장하고, 인버터는 여기 DC죠. 직류를 사용해서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류기, 여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정전 시에는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이것도 CV, CF라고 합니다.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서 평상시에는 컨버터를 이용해서 직류로 변환해서 축전지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축전지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버터에 의해서 교류로 역변환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렇게 또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전 시에 상용 전원이 정전을 발생했을 때 축전지에 저장된 직류를 인버터로 교류로 변환시켜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이걸 UPS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UPS의 블록 다이어그램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뭐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뭐 용어를 넣어라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요걸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상용 전원을 가지고 부하의 전원도 공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비상 전원에 의해서 또 전원을 또 공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축전지를 이용해서 UPS 개념이 지금 여기 들어있게 되는데, 발전기나 이 축전지를 이용한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상용 전원으로 공급할 것인지 또 발전기에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절체 스위치가 그럼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포인트로 생각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용 전원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축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이 될 것인지 해서 여기에서도 절체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AC를 이제 컨버터를 통해서 DC로 바꿔야 되고요. 축전지도 당연히 DC니까요. 또 DC를 AC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인버터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서는 오토 볼티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안정된 우리가 전압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여기 빈칸 메꾸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용 전원, 여기 부하, 지금 발전기죠. 그럴 때 여기 뭐가 와야 된다고요? 절체 스위치가 와야죠. 절체 스위치. 그리고 지금 AC, DC로 바꾸고 여기 다시 AC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서 올 것인지 이쪽에서 올 것인지를 선택할 역시 절체 스위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AC를 DC로 바꾸는 컨버터, 여기는 뭡니까? 인버터가 와야 되겠죠. 인버터가 오고요. DC 쪽에 여기 축전지가 와야죠. 그리고 얘는 AVR이 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외울만 합니다. 상용 전원, 부하, 발전기를 통해서, 그렇죠? 절체 스위치,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그리고 AVR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 설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보안 장치 필요하죠.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는 장치, 과충전이 된다거나 과전압이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충전 장치, 축전지, 그다음에 그런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도 암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 방식으로는 초기 충전,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충전 방식 몇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용어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초기 충전, 말 그대로 전액이 넣지 않은 처음 미충전 상태의 전지에다가 전액을 주입하면서 처음으로 행하는 충전 방식을 우리가 초기 충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은 이제 보통의 충전, 필요시마다 표준 시간율로 소정에 충전하는 방식, 급속 충전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이 급속 충전입니다. 비교적 단시간에 보통 전류의 2, 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급속 충전이 있고요.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 충전에 대해서 쓰고 그림을 그려라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요것은 부동 충전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로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부동 충전은 축전지에 자기 방전이 있겠죠. 그것을 이 충전기가 보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상용 부하에 대해서 전력을 우리가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요거에 방전되는 것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충전기가 부담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가 있을 수 있는 그 대전류 부하죠. 그것은 전적으로 일단 그 일시적인 거니까 축전기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이것을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그림도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요거 자, 충전기가 있고 이쪽에 부하가 있고요. 축전기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역시 공급하면서 축전지도 이렇게 연결하되 여기 AC가 들어오게 되고 충전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부동 충전 전압,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부동 충전 전류,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축전지, 부하 이렇게도 주어지니까. 그래서 부동 충전 굉장히 강조하고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다음은 세류 충전이 있습니다. 자기 방전량만을 항시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 세류 충전이 있죠. 조금씩이라도 계속 충전을 시키겠다 그 얘기지. 자, 균동 충전은 부동 충전 방식에 의해서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 일어나는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마다 1회씩 정전압으로 10에서 12시간 충전해서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방식 균등 충전이 있죠. 뭐 이걸 그대로 써라 이것보다는 요것이 균등 충전이구나, 또 세류 충전이구나. 하지만 요거 부등 충전은 좀 정확하게 요것들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은 축전지 용량입니다.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뭐 기억하셔야 되고요. L분의 1의 KI 이렇게 되는데 L은 보수율, 경련 용량 저하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보수율이라고도 하고, K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 그 다음에 방전 전류 이런 것들을 곱한 뒤에 즉 보수율 분의 1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워낙이 그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 문제에서 이거는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넓이 구하는 문제,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요 정도 우선 기억하고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다루고 가겠습니다. 다음 축전지의 설페이션 현상과 원인을 다뤄보는데요. 설페이션 현상은 방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황산납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이걸 뭐 황산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저항이 대단히 증가해서 충전 시에 이제 진짜로 충전하려고 했을 때 온도 상승이 크고 황산의 비중 상승이 낮고 가스 발생이 심해지면서 전지의 용량이 감퇴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는 이제 방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인 자체 역시 충전하지 않고 장시간 방전했을 때, 또 불충분한 충전을 반복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방전 전류가 클 때, 전액이 불순할 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현상이죠. 설페이션 현상,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의 종류에는 납축전지, 뭐 연축전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방전되고 충전되는 이런 과정에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공식 전압은 셀당 2V고요. 그리고 충전 용량의 시간율이 10시간율이라 10시간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에 비해서 여기 셀당 공식 전압이 높은 편이고요. 또 충전 용량도 크고 효율도 우수한 편이어서 얘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알칼리 축전지 역시 충방전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좀 낮네요. 셀당 1.2V고요. 충전 용량도 5시간율이 되고요. 하지만 수명이 길고 진동과 충격에 강한 점이 장점이고, 또 충방전 특성이 우수하고 방전 시에 전압 변동도 적고 사용 온도도 높은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장점. 그래서 알칼리 축전지의 뭐 장점과 요거 단점을 적어라 그러면,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납축전지보다 여기 공식 전압이 낮죠. 얘는 1.2V, 납축전지는 2V, 그리고 10시간 이렇게 되는데 요거 기억 좀 해주십시오. 납축전지는 10시간에 셀당 2V고요.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에 셀당 1.2V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이렇게 해서 12장의 예비전원 설비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